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천명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재호 사무장입니다. 예. 뭐 얼마 전에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손님이 이제 뭐 유튜브를 보고 오셨는데 처음에는 변호사인 줄 알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사무장이라고 이제 그걸 알고 저하고 이제 상담을 하러 오셨습니다. 상담은 잘 해결이 됐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보면은 제가 이제 나이 듣고 이래서 이제 변호사 아니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변호사는 아니고 그 상속하고 이쪽 유류분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그 가사 사건에 대해서 한 13년 이것만 합니다. 이제 이런 상속 사건 전문을 하고 있는 이재호 사무장입니다. 그걸 아시고 오셨을 때 이재호 사무장 바꿔달라 그러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제 친생녀 관계 종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친생녀 종부라고 해서 되게 이제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간혹가다 좀 이제 이런 이제 실무를 들어가 보면 획일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조금씩 틀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예외적인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고 판결을 받게 되면 나중에 실제로 집행을 할 수 없는 판결은 받았지만 집행을 할 수 없어서 다시 다른 절차를 또 밟아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친생자 관계의 부존재, 존재에 관해서 이제 염두에 둬야 될 부분들 그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런 거죠. 통상적으로 친생자 관계 종부는 가족관계 등록부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가족관계 등록부를 볼 일이 별로 없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해서 부와 모가 기재가 되고 본인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본인이 여기 있죠. 본인 그리고 이제 여기가 배우자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자녀 여기도 자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과 이 가족관계 등록부는 이 사람의 부모가 누구고 배우자가 누구고 자녀가 누군지 이거를 이제 판단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혼을 하면 이게 이렇게 없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 이렇게 없어지는데 통상 우리가 왜 이게 중요하냐면 저희가 상속을 하다 보면 이제 상속인의 자격이 문제가 됩니다. 그럴 때는 이 가족관계 등록부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관계 등록부에 배우자로 되어 있다면 그리고 자녀로 되어 있다면 실질적으로 한 배우자가 20년 동안 별거를 해서 사실상 이혼 상태이다 하더라도 상속인이 됩니다. 내 자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자녀로 기재되어 있다면 마찬가지로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는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전에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여기 생부가 있습니다. 생부가 있고 여기에 배우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여기 이제 생모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 실제로 나는 여기서 출생을 했습니다. 이게 출생을 했는데 그 당시에 여기가 혼인 중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이쪽으로 출생신고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가족관계 등록부를 떼어보면 나는 이 생모와 사이에 나는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나는 여기 들어가 있죠. 이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나중에 이 상속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사망을 하게 되면 이분이 사망을 하면 내가 상속을 받지만 생모가 사망을 하면 나는 상속을 받을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에
친생자 전부가 들어갑니다. 친생자 관계. 예. 부존재가 들어갑니다. 부존재.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자, 여기에 전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 여기에 생부가 있고, 오늘 이게 좀 안 나옵니다. 잘. 예. 생부가 있고, 여기 생모가 있습니다. 네, 생모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 이 그림보다 이게 낫겠네요. 네. 자, 이렇게 가족관계 등록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돼서, 이제, 오늘 이게, 갈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거의 잘 나오네요. 네, 뭐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김갑순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로 돼 있는 이분은 나의 생모가 아닙니다. 나의 생모는 여기에 순이, 예. 이 순이가 사실상 나의 생모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원래 우리 민법 규정에 따르면 그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상태에서 자녀가 출생을 하게 되면 일단 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로 봅니다. 이게 친생 추정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출생신고를 하니까 사실은 내 생모가 따로 있는데 그 당시에 나를 출생신고한 아버지의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 보니 내가 이 김갑순이라는 이분 밑으로 이제 자녀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거를 바로잡는 게 그럼 내가 호적에서 이 부분을 빼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빼야 됩니다. 예. 그래야만이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한 사람의 어머니가 두 명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입양이라든가 친양자 같은 경우는 이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한 사람의 그 부모 어머니가 두 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순이 나의 생모가 여기에 들어가려면 그 전 부인의 여기 원래 있던 사람을 말소하게 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친생자 관계 부존재입니다. 예. 친생자 관계 부존재. 그래서 이 소송을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소라고 부릅니다. 예. 이거는 이게 안 맞네요. 예. 예, 부존재 확인입니다. 부존재. 예.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와 누구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는 판결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이기 때문에 부존재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 판결을 받게 되면 그 내 가족관계 등록부에 어머니로 올라가 있는 분을 말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친생자, 그 다음에 소송은 이제 내 어머니를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예.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입니다. 그때는 존재 확인의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목에서 보듯이 존재 확인입니다. 존재 확인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한다는 소송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게 내가 생모가 되고 내가 되면 이 생모와 나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한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나의 어머니로 기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기존에 있던 어머니로 했던 분을 말소하고 실제 나의 생모를 기입하게 되는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소와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의소를 하나의 소송으로 묶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주문에 보면 이게 1이고 이게 2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소송으로 이 누구누구와 누구누구 사이에는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두 번째로 누구와 누구 사이에는 친생자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라는 청구를 하게 됩니다. 예.
이 판결을 받고 이제 뭐 항소 기간이 지나서 송달 확정 증명을 받으면 비로소 법원에 그 가족관계 등록기에 가서 그 가족관계 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좀 독특한 게 간혹 있는 경우인데, 여기 A남이 있습니다. 그리고 B녀가 있어요. 여기는 감남이 있습니다. 감남 있고 을녀가 있습니다. 자, 이 혼인관계입니다. 혼인관계. 여기도 혼인관계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이 둘 사이에 자녀가 출생을 합니다. 자녀가 출생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뭐 이분, 이 밑으로 기입이 됩니다. 이렇게,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이 출생 신고를 하기 때문에 자녀가 일로 들어가죠. 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친정 추정의 규정에 의해서 이 자녀는 생부가 되겠죠. 생부와 그 당시 생부의 법률혼 배우자인 을녀의 자녀로 등록이 됩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친생자 관계 부존재로 이분을 말소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존재로 이분을 기입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거 그대로고 일반적으로 여기까지 생각을 합니다. 친생자 관계 사건을 좀 해보신 분들은 여기까지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 재판은 아까 말씀드린 부존재, 그렇죠? 부존재, 존재 확인만 갖고는 출생신고가 이게 등록부 점정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이 비녀가 이 자녀를 잉태했다. 생모입니다. 출산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존재한다는 출생을 받았습니다. 여기 이걸로. 그렇게 되면 그 당시 혼인 중에 자기 때문에 일로 들어갑니다. 또 이게 친행 추정이 미치거든요. 이 친행 추정이 미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여기 들어간 거는 이 을려는 깼지만 친행 관계 부존재는 깼습니다. 근데 여기를 넣다 보니 이 남자가 또 걸리는 겁니다. 왜? 혼인 중에 자기 때문에 친행 추정이 미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을 하려면 이 친행 추정 이것도 깨야 됩니다. 친행 추정도 깨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비로소 원래 있던 감남의 생모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생모를 기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소송은 어떻게 들어가냐면, 그러니까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게 그 어머니가 혼인 중에 있는 유부녀인 상태에서 타인의 자녀를 낳는데 그 타인이 자기 호적의 다른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양쪽의 가정이 있는 남녀가 만나서 혼인 중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소송을 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존재를 넣습니다. 이 부존재의 대상은 자녀와 호적상무입니다.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존재를 넣습니다. 이 소송은 하나의 소송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청구만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자녀와 생모에 대한 확인입니다. 여기서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세 번째가 이게 틀린 부분입니다. 이거는 추정. 이거를 세 번째를 신생 추정을 깹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부존재인데 이것도 부존재입니다. 사실은. 부존재입니다. 이건 누구 사이냐면 자녀와 이 생모
생모의 배우자입니다. 그 당시 공유상 배우자. 예.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결국 생부만 남겨놓고 나를 출생신고해준 생부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전부 다 관계를 정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사실은 이게 하나의 사건. 네. 예. 한 사건으로 예, 이 세 가지 그 호적상의 모와 친생자 관계 부존재, 생모와 친생자 관계 존재, 그리고 그 당시 나에게 친생 추적을 미치는 생모의 법률상 배우자에 대한 친생 부인이죠. 사실상은 그거에 대한 예, 친생자 관계 부존재를 하나로 묶어서 예, 소송을 하고 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예,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전화를 많이 하셔가지고 뭐 이 친생자 관계 정보에 대해서 물어보시는데, 그러니까 뭐 이거 하면 되냐 이거 하면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 정확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을 얘기를 못합니다. 이 부분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의 가정 환경을 정확히 알아야만이 예, 어떤 청구를 해야 될지 예, 이런 부분이 결정이 됩니다.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자, 여기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여기도 남편이 있고 예, 아내가 있습니다. 혼인이 이렇게 유지되는 상태에서 이렇게 자녀가 출생을 해서 예, 이렇게 출생신고가 이루어집니다. 이쪽으로. 그렇죠? 네, 이거는 뭐 자동입니다. 출생신고하면. 자, 이런 경우에는 세 가지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예. 이 부분에 대한 부존재. 그렇죠? 네, 부존재 넣습니다. 그 다음에 생모에 대한 존재를 넣습니다. 존재.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부존재를 넣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청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청구를 해야 신분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각각 가정을 갖고 있는 두 남녀가 만나서 자녀를 출산했을 때 그런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